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시 7강, 8강을 해보고, 오늘이 좀 보내주는 날이더라. 알았습니다. 큰 건 아니고, 맛이나 보라. 응? 안 떨어질 때 하나씩 집어넣어. 응? 안 떨어질 만큼 공부해봤나? 응? 어서오세요. 안 떨어질 때 해봤어? 응? 안 떨어진다는 느낌 안 왔지? 오늘 좀 보내줘.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7강, 8강 오늘 하고, 내일은 지난주 소개했듯이, 내일은 고전시가 1, 2, 3강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풀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재 102페이지 한번 볼까? 101페이지. 102페이지구나. 102페이지에 4번 문제 보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가와 나 작품에 지금 공통보기 먼저 문제 때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각각 이제 단독 보기 나오는데 봐봐. 일단 가 작품이 조지훈 시인의 눈 오는 날에서 우리 조지훈 하면은 여러분 아마 뭐 승무 또는 고풍의상 이런 작품들로 뭐 접해봤을 법한데 이 양반이 뭐 약간 좀 소재를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써.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이제 조지훈 하면 또 뭐 청록파 뭐 이런 것들 떠올리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조지훈 하면은 아까 전통적인 소재가 많이 나온다. 예스러운 것들 102페이지. 자, 눈 오는 날에와 그다음 나 작품의 이수익 하면 우리 또 결빙의 아버지라고 수능에 나온 작품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등재 하면 이제 우리가 뭐야 연등 같은 걸 강에 띄어가지고 하는 것도 축제 의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모두 공통복이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가 위안을 얻어. 그치? 또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다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작품.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뭐야? 화자들은 고단한 삶을 지금 살아왔다. 그치? 그래서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신들이 실존하는 세계를 고통으로 인식을 해. 고단한 고통.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아까 위에 역설적으로 위안을 얻거나 고통을 감내 무슨 뜻이라고? 감수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치? 받아들임으로써 그죠? 버텨내려는 태도.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통복이었고 단독복이 한번 가볼까? 자,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밑줄 자연현상. 그럼 너는 만약에 보기를 보고 제목에 지금 확 연결을 했다면 자연현상이 결국 뭐야? 눈이 오는 것이겠죠. 그치? 자, 눈이 온다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의 화자는 봐봐. 특정한 이게 한자를 준 또 의미가 있단 말이야. 뭐, 위에 있는 유등재, 축제 또는 의식, 재의. 그치? 요런 뜻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등재라는 특정한 의식을 통해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다만 나는 요게 불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해. 어쨌든 이게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제거는 안 된다. 근원적으로 완전 다 무조건 다 사라져서 내 마음이 완전 깨끗한 무결의 상태가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것 자체가 소망하고 지향하는 것 자체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어떤 지향, 그치? 방향이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다음. 또 가는 화자 개인에게 들어진 삶의 고통. 자, 화자 내밀한 심리에 초점 맞추고 있다면 나는 개인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누구?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의식,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뭐야? 요 의식은 위에 있는 한자 의식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인식, 생각.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나 작품은 인식이 그지 다른 사람들로 확장까지도 일어난다.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가 작품 화자가 지금 눈이 온다라는 이 상황지 자연현상을 보고, 그치? 그 눈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그러니까 이때 눈은 뭐 깨끗하고 정화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제 긍정적인 시력일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과연 어떤 지금 의식을 보여주는지, 그치? 여기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 당연히 눈 오는 걸 좀 관찰하는 걸 시작할 거고, 자, 가 작품 특징선 몇 가지 소개를 좀 하고 작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 그 작품 옆에다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 또는 제목 위에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은 일단 시작과 동시에 색채 대비가 들어가라. 그럼 지난 시간에도 색채 대비 나와서 한번 설명했는데 색채 대비 디폴트 값은 뭐라고? 선명함. 알겠지? 선명함 말고도 혹시 하나 더 낀다면은 그것은 뭐라고? 의미적 대비. 그치?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일단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쓰였습니다. 의미적 대립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지? 디폴트는 선명함.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 조지훈 작가는 전통적인 소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화자는 지금 자, 우리 이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우리 두루마기 하면은 우리 그 한복 입고 그 위에 걸친 외투 개념이에요. 한복의 외투 그 자체가 지금 뭐야 다 전통적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통적인 소재를 등장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자 표현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역설법이 나와요. 역설법. 이 마지막에 나올 건데 이 절망, 슬픔, 비애라는 것을 이제 위안으로 삼는 역설적인 인식 그리고 감각적 인식으로 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또 보면은 자 우리 자기가 지난 시절 가졌던 보람이나 뭐 자랑거리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인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을 막 불태우겠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자 자랑이나 보람 같은 것들은 추상적인 대상이란 말이야. 정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사지른다라는 것은 마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니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구나. 그지?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내가 이 작품이 지금 사실 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는데 간혹 학교 선생님이 뭐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소개를 좀 해줄게. 이 작품이 1950년대 작품이더라고. 전후 상황, 즉 전쟁 이후에 창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후에 이 전후 사회의 어떤 혼란스러움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이 민족끼리 이렇게 총칼 겨누고 이제 사륙했던 이제 비극으로서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막 국토도 황폐화되고 그렇지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이상가족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내면었던 뭐 이제 흔들린 동요 이런 것들을 저 눈을 보고 약간 차분히 가라앉힌다. 그리고 지금 비록 우리가 혼란스러운 사회에 있지만은 언제나 이걸 뭐 할 수 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여기가 내가 그 괄호 정도만 좀 쳐볼게야겠죠.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해서 검정 그지 그다음에 자 두루마기 그 밑에 흰 동정길인데 어쨌든 검정과 흰은 지금 이제 자, 색채 대비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는 자 너희들 생각해봐 까만색 코트 그지 외투를 입은데 자 거기 너희들 그 떡볶이 코트 너희 생각해봐 단추가 이 동정이 단추거든 단추 어쨌든 뭐 전통적인 것 자 그래서 파란 코트에 동정이 단추 하얀색 그 큰 단추도 이렇게 가운데 또 박혀있다 생각해봐 그 이미지가 딱 좀 선명하고 부각되잖아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고 입은 것의 주체는 누구야 시에서 누구야 물어보고 구할은 화자 그렇지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그치 자 창의 기대에 주체는 당연히 지금 나가 안 나왔지만 나가 안 나오는 작품도 많아요 화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제 창의 기대에 있으니까 창은 어쨌든 안과 밖을 뭐하는 보여주는 통로예요 그치 창구란 말입니다 당연히 뭘 보겠어 이제 이어질 내용은 눈이 내리는 그치 자연 현상을 관찰하겠지 그래서 박이 넌출이 넝쿨이야 박, 넝쿨, 그리고 상기라는 단어 좀 중요하거든. 상기가 이 한자를 좀 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상자가 우리 고전시가 잘 나오는 자 혹시 오상고전할 때 상이 뭔지 알아? 이것이 내린데도 불구하고 국화가 핀다 이런 뜻이야. 국화는 우리 가을이거든. 상이 설입니다. 설이. 그래서 상기는 설이 기운이야. 설이 기운.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 늦가을, 또는 초겨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눈이라는 소재랑 연결될 거니까 그치? 약간 이제 뭐 좀 으슬으슬한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또 설이 기운이니까 약간 차갑다, 춥다의 이미지로 보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뭐야? 촉각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위 아까 검정 흰은 색채 대비 색채 기본적으로 시각이니까 그치? 그래서 감각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자 박넝쿨에 설이 기운이 지금 남아있고 그치? 그리고 자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가운데 자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새하얀 이제 그래서 새하얀이라는 역시 또 자, 색채어를 활용을 해서 자 눈 다시 일단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관찰에 그치는 거니까 아직 어떤 인식이 반영된 건 안 나오거든 그냥 여기서 그냥 하얀 눈이라고 했으니까 맑고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그치 눈을 자 내려 쌓인다라고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화자는 이런 눈을 지금 눈 내리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마지막 특징 설명할 때 이 작품이 50년대 그치 전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요 기울음 같은 게
50년대 전후 상황에서의 사회적인 혼란. 그러니까 울타리는 장독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 한반도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래서 기울은 한반도에서 전후 상황으로 이제 피폐해진, 황폐해진 사회 상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딱히 보기가 유도하진 않으니까 요 정도만 할게. 알겠지? 자, 어쨌든 그런 눈을 지금 화자는 창의 길에서, 그죠? 나 보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다음 사면 보세요. 자,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 그 다음에 빛나는 자랑. 자, 봐봐. 어쨌든, 자, 이 보람이나 자랑과 같은 이런 시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적어도 잠깐, 이 값지면서, 그치? 빛난다라는 이런 수식을 받고 있는 긍정적일 것 같은 이런 지금 정서들을 모조리 뭐 한다고? 불사지른다. 자, 그래서 어쨌든 표현법으로는 다시 보람과 자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추상, 그치?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불사지른다. 태워버린다니까 추상적 개념에, 그치? 자, 내가 저기서는 추상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적어줄게. 관념적 대상의 구체화, 형상화, 다 같은 말이잖아, 얘들아. 됐죠? 그런데, 자, 오케이. 표현법은 관념적 대상 구체한 걸 알겠어. 근데 왜 저 보람을, 저 자랑을 불태워버리느냐. 더 이상 이제 쟤네들이 이제 뭐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들. 즉,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지금 내가 지금 보람을 그리고 자랑을 느꼈던 건 지금이 아니고 그 이전의 어떤 상황들로,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겪은 걸 거거든. 느낀 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에겐 지금 뭐야, 잠깐만. 홀로 지니더니니까 지금 화자 좀 되게 고독해. 그치? 외롭다. 그러니 이런 것들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야. 자,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소슬한, 소멸이겠지, 그치? 그리고 소슬하는 너희들 꼭 기억해. 우리 그 소슬하다라는 표현이 그 뭐 5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뭐 일제강점기 또 50년대 작품들까지도 꽤나 곧잘 나오는 시간인데 소슬하다가 뭔가 좀 으스스하고 약간 뭐 추운, 그치? 또는 슬슬한 느낌. 그래서 뭐 우리 그 정지용 씨의 뭐 그 작품들 보면 소슬한 바람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소슬하다라는 거 으스스하면 약간 슬슬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슬슬에 좀 주목을 하자면은 분위기, 그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자, 슬슬하고 으스스한 이 바람 속에 낙엽처럼이라고 지급법. 그리고 이 낙엽은 또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이 낙엽은 알록달록 예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봐야 돼? 소멸, 상실, 쇠락, 그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요 지금 위에 있는 자, 이 보람과 자랑을 없앤 것과 마찬가지지 소멸, 상실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무념이라는 단어가 이 작품에서 좀 중요한 단어더라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사전적으로는 이 무념이라는 게 우리 염자가 생각염자예요. 그지? 그리고 문 없을 문자니까 생각 따위가 없다. 또는 감정, 그지? 정서 따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 두 번째에서 요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불교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면은 이게 자, 잡념이 없어지고 요런 뜻으로 해석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잡념은 호응을 시켜봐. 위에 있는 뭐야? 결국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지. 보람 자랑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보내버리고, 그치? 없애버리고 썩어가면 더 소멸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낙엽 불사르고 썩어가면 다 소멸 이미지들이다. 그치? 자, 다 없애버리면 자,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남은 건 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자, 이 허망한 시공에 봐봐.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치? 자, 저런 보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빛나는 자랑 따위를 다 없애버려서. 그래서 시공간이겠지. 자, 이게 현재 있는 이 시공간. 지금 뭐야? 눈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 지금 눈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읽으면 되겠니? 자,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뭐해졌어. 허무해지고, 그치? 쓸쓸해진다. 그러니까, 자, 나라는 지금 화자 등장했고요. 외로운 영혼이라고, 그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그죠? 그 지난, 그치? 이 회환, 뭐, 기쁨, 자랑, 다 보내버리니까 헛헛해졌다고, 내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그치? 내 그 외로운 고독한 상황에 뭐가 꽃다발처럼 하얀 눈발이 내려 쌓이더라 해서 그지? 자, 꽃다발처럼이니까 직유법 플러스 반복, 그치? 자, 그리고 이때는 지금 자, 눈을 꽃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치? 이것이 지금 내 그 헛헛한, 그치? 자, 허만한 그 자리를 뭐에 채우고 있다, 내 마음. 이해되나? 그래서, 자, 요 하얀 눈발이, 그치? 자, 내려 쌓인다는, 아까 우리 이연의, 마지막 부분을 변주했죠? 그치? 변주 얘들은 무슨 말이야? 변형 반복 뜻입니다. 겠지? 그래서 이때 다시 하얀 색깔이고요. 그치? 순수 무결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눈은 그냥 깨끗하고 자, 이 맑은 것의 개념으로만 지금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뭐 내 마음을 뭐야? 따뜻하게 그치? 이렇게 꽃처럼 채워준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 여기서의 이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 공허한 마음 채워주는 것은 위로를 위한 행위잖아. 맞지?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것이지 이 헛헛한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치? 또는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치? 그리고 그걸 채운 그래서 여기서는 포근하면서도 그죠? 깨끗한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우리는 문학적으로 조금 더 고급지게 설명하면 이거 정화 맞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좀 만들 되지. 자, 그리고 보시면 뭐 내려 쌓인다, 내려 쌓인다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현재형 어미가 활용되네요. 써나마로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자 오연 보세요. 뭐라고? 이 마음의 주체 누구겠어? 그렇지. 맞아. 그래서 내 마음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지? 자, 이 내 마음이 일이 고요한 날은 고요란 결국 뭐겠어?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진정, 안정을 찾았다라고 봐야 되겠지. 뭐를 보면서? 눈을 보면서. 이해되나? 자, 그런데 고요하니까 조용하거든, 그치? 자, 대충 감다운 됐단 말이야. 아련히 들려오는 서라벌 천년의 풀피리 소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서라벌 천년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노? 신라가 떠오르. 그치? 근데 진짜 신라에서 불렀던 그 소리를 지금 이제 듣는 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 어디의 소리겠어? 내면에 떠오르는 소리겠지. 그 왜 하필 서라벌 천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그러니까 이 내 마음 고요한 마음 속에 그치? 떠오르는 이 풀피리 소리는 내 마음을 더욱더 뭐 하겠어? 더욱더 안정하고 그치?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거지만 동요하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서라벌 천년, 그러니까 우리 천년 전 제국을 떠올리면 약간 뭐 경건하고, 그지? 엄숙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이런 수식어를 쓰지 않았을까? 뭐 차분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자 내면 떠오르는 소리를 통해서 차분하고 평온한, 그지? 그런 느낌을 봐봐. 이것도 좀 내 마음이 고요한데 이제 이 떠오르는 소리니까 되게 뭐야 그 소리가 좀 잘 들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감각은 청각이겠지, 그지? 청각의 대비를 통해서 선명 또는 우리가 부각이라고 부각, 그렇지? 감각 대비는 부각 선명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지 즐거운 마음이라든지 그지 평온의 마음을 부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왜 대비냐? 위에 뭐야 내 마음은 고요한데, 그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리가 잘 들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감각의 대비, 청각적인 소재. 그지? 여기까지 되나? 자, 그리고, 비는 당연히 슬픔이에요. 그지? 자, 슬픔 또는 우리 보기에서 봤던 삶의 어떤 고통. 그치? 으로 해서 내 혼이, 그치? 그저 그냥 뭐야? 상처받고, 그치? 힘들어 하기에는, 즉, 힘들어 하기보다는, 맞지? 그저 그냥 좌절하고, 그저 체념하고, 주저앉기보다는, 그래서 봐봐. 절망, 같은 말이겠지? 슬픈 것도, 이런 오히려, 그치? 요즘은 뭐 오히려 좋아지라는, 오히려 뭐라고? 눈처럼 포근하단 말이야.
맞아? 어쨌든, 자, 내리는 눈처럼 이거도 지근데, 오히려 이 눈을 매그럼 들고 뭐 했다고 화자는, 이런 슬픔, 그지? 마저도 뭐 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지? 위안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자, 슬픔은 오히려 위로 위안이다라는 A와 나대의 관계로, 그지? 형성이 되고 있거든. 표현법 뭡니까? 그렇지. 맞지? 그래서, 더 이제 바랄 것 없는, 그지? 채울 것 없는 상황에서 눈이 내 마음을 채움으로써, 그죠? 긍정의 마음 상태를 갖게 되었다. 또는 평안한 위로 위안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고난은 또 이제 영탄적 어조. 그래서, 뭐, 내용상, 그지? 화자가 어떤 깨달음, 인식을 그지? 이렇게 보여주었다. 즉, 결국 자, 봐봐. 여기 마지막 두, 자연은, 자, 이거 중요한 게 아까 내가, 자, 여기 따로 안 적었었는데, 우리 작품이 지금 그 전까지 뭐 했다고 그냥 눈만 관찰하고, 그치?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 찌꺼리를 막 비워내. 그러니까 비워내고 이제 뭐 했다고 눈으로 채움으로써 위로 위안을 얻게 되는 인식에, 또는 정서에 전환이 드러난다.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오히려 이제는 뭐야? 절망이 아니고, 그지? 위로 위안으로 좀 완전 바뀌어버렸다. 맞지? 그래서 인식의 정서의 전환이라는 것도 또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그치? 자 관찰하면서니까 시간의 흐름이잖아. 자 다른 화자의 내면의 그치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 같은 말. 맞지? 전환 변화.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이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가작품은 좀 중요한 작품일 것 같아요. 작가도 우리가 평가원에서 3번 이상 출제된 S급 작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주도 살짝 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이거 진짜 진심이야. 아침에 비극적인 거 절망적인 작품 줄 수 없다고. 그치 이런 뭐야 희망이나 위로 용기 격려 이런 걸로 떨어져야 된다고 웬만하면. 물론 비연계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연기 작품 중에는 그렇게 나오면 조금 애매해. 지금 그래서 이 작품 중요합니다. 내신적으로나 뭐 우리 그 이제 수능적으로나 그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 작품 이제 해볼 건데 지금 이 유등제였어, 그지? 아까 보기를 활용을 했을 때, 이 유등제라는 게 어떤 의식, 자 제의, 자 였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그러면 어쨌든 그럼 자 우리 나 작품 유등제가 강에 우리가 연근 모양의 그 등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혹시 그 진주에 이거 뭐 여담을 적었다. 그 남강에서 우리 임진왜란 누가 적장 왜군 껴안고 뛰어들었었네? 논개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 논개가 적장을 껴안고 이제 뛰어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런 동네거든. 거기서 이제 자 유래된 이제 축제라고 하는데 그 어쨌든 뭐 논개가 뛰어든 건 이제 뭐 물론이고 그곳에서 많은 우리 그 군사들이 그렇지 사람들이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도 사람들이 1번 어제 임진왜란과 그 역사적인 상황과 좀 연결했을 때 여기 지금 이제 이 죽은 혼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로서의 제의 또 되고 이 작품에서는 2번으로 봐주시는 게 맞아. 어쨌든 저 등을 띄우면 자 우리가 또 그냥 등이 아니고 연등이야. 그지? 그래서 이 연꽃이라는 게 또 이제 우리가 불교하고 또 이제 관련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뭐 절에 가면 있잖아. 그지? 뭐 강은 아니지만 너희 절에 가면 위에 그 와이어에다가 등 달아놓고 막 쭉 이제 열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것처럼 자, 그 등에다 또 뭐 하냐면은 소망들을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래서 이 유등제에서 일단 이 연등, 이 유등이 소망을 기원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이때 소망 기원은 아까 우리 어디서 보기에서 보고 왔단 말이야. 뭐를?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강의 등을 띄어 지금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뭐야? 그래 고통을 그냥 보내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빌드업 쳐야 되는 거야. 맞지? 응. 자, 지금 뭐 남강은 몰라도 유등제 할 때 그지? 자, 이 등을 띄운 것 자체가 그지? 소망을 기원하는 의식.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품 개별 특징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도 유사한 형사 구조가
반복된다는데 통사구조 문장구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사나 어미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특정 어미 뭐뭐하 고집다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해도 좋고 사실 뭐 문법적으로는 이게 보조용어이긴 한데 문학적으로는 뭐 어미의 반복, 그치? 또는 통사구조 반복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나랑 너무 이제 자주 볼 거란 말이야. 우리 그 말건방처럼 줄이자. 통구반이라고 할게. 너무 길어. 그치?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통사구조 반복, 통구반 이런 거 우리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쌤이 목소리 좀 안 좋은데 내가 어제 링거도 맞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목소리 나오는 편이다. 어제 내가 링거 원래 가끔 이제 시험 기간 때 가끔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링거 맞고 어제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 오늘 조금 나오는 편. 조금은 듣기 거북해도 좀 양해 좀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동사구조 반복 플러스 자 표현법 우리 이제 마지막 장면에 도치법 나올 겁니다. 도치법 나올 것이고 자 이 작품도 또 직유법이 그지 또 등장하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색채 대비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자 너희들 등 축제 등이 예쁘려면 낮일까 밤일까? 밤일 겁니다. 등에 불을 켠다고 촛불 같은 것들 그지? 그래서 이 강에다가 그지 등을 다 이렇게 띄워놓고 그죠? 촛불 붙임 띄워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서 어둠과 또 밝음의 대비, 명암 대비도 가능하고 색채 대비도 가능해요. 그래서 텍스트에 설명드리죠. 어쨌든 여기서도 뭐 부각입니다. 부각 선명한 이미지. 그 다음에 또 이 작품도 보면은 공간에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막 물 위와 같은 그 지상적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은 이런 지금 뭐야 그래 이 내가 느끼는 고통, 지금 뭐 슬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이게 하늘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하늘로 가서 더 이상 지상으로 돌아올 수 없더라도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들 보내고 싶다라는 어떤 공간 천상과 지상의 대결을 보여주는 텍스트 위에 설명 좀 드릴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99페이지 좌측 자 하단에 자 유등재를 한번 보고 싶다. 그치? 너 여기서 말한 보고 싶다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 과자지, 그치? 그래서 자 어쨌든 보고 싶다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동사 구조 반복 또는 어미의 반복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보고 싶다는 무조건 우리 문학에서 소망이에요. 그치? 왜 저 유등재를 보고 싶느냐? 자 해가 저문 강가에 놓치세요. 유등재가 진행되는 공간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해가 저물었다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자, 우리가 어둠이 다가온 거니까, 그치? 자, 어둠. 이제, 또는 밤. 요렇게 해석을 하자. 맞아? 자, 어쨌든, 강가로 나아가서 유등재가 행해지는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자, 밝은 연등 불빛이 흘러가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이 이런 명암 대비도 넓게는 뭐의 대비라고? 색채 대비도 알겠지? 명암 대비도 색채 대비를 통해서 이번에는 뭐? 의미상 대비 아닙니다. 이거는 선명한 이미지 부각. 알겠지? 얼마나 그지? 그 강물 도대체 뭐야? 그래 약간 그 윤술에 비춰가지고 그지? 얼마나 예쁘겠어. 불빛들이 그지? 짜서 이 밝은 연등 불빛들이 흘러가는 자 근데 봐봐 유등재를 이렇게 표현 아까 내가 우리가 재의 그지? 의식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자 유등재 곧 이것을 눈물의 재의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즉 좀 화자는 그러면은 이 유등재가 그지? 일단은 눈물의 재 눈물이 흐르는 그저 어떤 상황을 좀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인덱스 1번을 매겨놓고 옆에 2번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내 마음이 좀 어떤 상황일까? 고통에 지금 이제 놓여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유등재 자체는 뭐일 수밖에 없어? 고통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렇지 흘리는 게 있다고 눈물일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재의를 지금 보고 싶다라고 좀 표현했어. 그런데 내가 왜 2번 했냐면은 이 눈물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이 작품이. 눈물이 아니고 이제는 뭐야? 그래 눈물을 흘리되 그것을 이제 뭐야? 등에다가 내 슬픔도 그지 띄어가지고 보내버리면 나에게는 이제 기쁜 행복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지? 요건 우리 마지막 행에 또 나올 거니까 체크해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2연. 자, 나도 화자 등장했군요. 내가 어제 3만짜리 놔준다는 거야. 선생님, 돈은 상관없으니까 영양제 생것 좀 놔주세요. 내일 떠들어야 되는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8만짜리 받아. 야, 요거 사실 근데 내 그 시험기가 된 너희들 또래 애들 의원에 많이 누워있거든? 한 2시, 3시쯤 보면 그지? 애들 막 조퇴하고 와가지고 세미나 같이 옆에 누워있어. 가끔 이제 우리 학원 애들 있겠지, 그지? 어쨌든 간에. 아우, 갑자기 몸이 안 돼. 자, 나가자. 이거 봐봐. 함께 따라가셨다. 이게 내가 뭐 어제 우리 그 모의고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문학 시는 함축 또는 생략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했을 때 뭐와 함께? 유등과 함께. 그지? 응. 자, 그래서 유등과 또는 유등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그 대상을 찾아야 돼. 그래서 자, 유등을. 또는 자, 만약에 뭐 부사로 본다면 유등과. 되겠지, 그지? 유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유등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이니까, 자, 뭐가 할 수 있다면은 무슨 진술? 가정적 진술 되겠지. 그치? 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해서, 그치? 자, 이거 무슨 법? 설의법. 그죠? 자, 따라가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설의법은, 여기는 강조입니다. 그치? 그래서, 자, 저걸, 자, 나도, 그치? 저 연등을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저 연등을 그치 함께 따라가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서로 다 비워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바 밑에 세상에 온갖 설움을 푼 몸, 그치? 설움을 가진 몸이거든, 그치? 이때 몸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지. 마치 뭐가 된? 유등이 돼. 그치?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부동실, 음성상징어. 생동감명 뭐 이런 것만 체크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내 몸이 그치? 자, 강물 위에 떠서 그치? 자, 유등과 같이 강물 위에 떠서 한 줌씩 불빛을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그치? 불빛과 어둠 대놓고 또 역시 우리 1연에 나왔던 명암대비 다시 한번 더 그치? 자, 어두운 밤에 그치? 등 하나씩 그치? 불빛을 켜서 밝혀. 그치? 그런데 그것은 다시 화자에겐 단순한 이제 뭐야 유등을 띄우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고요. 이제 화자에게 있어서 이 유등제는 그치 소망을 그치 자 즉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 연등이 그치 유등이 즉 화자가 그런 불빛을 던지고 어둠을 헤치고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뭐야 고통에서 그치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연등이 유등이 떠가는 흘러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한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시에서 이런 마침내 하면 이제 뭐야? 당위성 마땅히 그러함 이런 뜻이잖아. 자 마침내 닿을 만약에 흘러가서 닿는 곳이 만약에 그치 자 하늘이더라도 그치 근데 하늘은 근데 앞에 수식을 보니까 불귀, 귀자가 우리 귀가 하다 돌아오다거든, 그치? 즉, 자, 불귀의 하늘은 뭐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한번 가면, 다시는 원래 있는 곳으로, 그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야. 그치? 그래도 나는 뭐야? 좋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 뭐야? 이 순간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해되나?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기 해석을 조금 더 붙이자면은, 그치? 이러한 소망, 바람이, 근원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보기의 어떤 내용을 따르면은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막 이런 것들도 뭐 붙기도 할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야? 좋을 것 같다. 좋으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자, 나는 좋으리라는 말은 내가 비록 그치? 저 고통과 함께 나 역시 사라진다 해도 좋아. 고통을 없앨 수만 있다. 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건 약간 단정적이고 그지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단적인 표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저러분들 다 떠내보내고 싶다. 그지? 자, 돌아올 수 없어도. 자, 그 다음 밑에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작품 좀 특징이 화자뿐만 아니고 이것이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이 또 된다고 했었던 보기의 내용이지에 따르면은 그래서 마지막 자, 저 길가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동글 빼이, 그치?
아무래도 이게 행사 제의니까 화장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등을 보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지금 사람들 보니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소망을 기원하는데 대충 뭐 이렇게 구질근하게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경건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거니까 경건한 태도로 그치? 자,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자신들의 뭐야? 소망을 저 연등에다가 뭐야? 빌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지금 보기 내용에 따르면은 확장, 개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또 여타의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를 위해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등을 바라보는데 봐봐 멀어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면 주체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다. 화자가 아니고 자 사람들은 봐봐 멀어져가는 점점의 등불들을 바라보더라. 그러면서 참아 이 참아라는 워딩 너무 우리 또 시에 많이 쓰인다. 참아가 부끄럽거나 그치 뭐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해. 그치 그래서 부끄러움 어떤 안타까움의 어떤 상황을 부각하는 지금 뭐야? 부사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선 되게 지금 뭐야? 약간 안타까움. 그래서 왜 봐봐.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지? 이게 소망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내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차마 안타까워서 돌아서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예.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안타까움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 그 사람들이 또 섰던 자리에서 봐봐 밑에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뭐해? 빌잖아. 그치? 이런 것도 더 간절하고 또 드러나고 있고. 그죠? 응.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지금 뭐야?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벗어나기. 뭔가 소망을 이제 빌고 있는데, 그래서 이루어지길 바라는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부디 저끼리 극락에 이루소서 할 때, 극락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막 불교 용어로 치면은 저기 이제 그래? 불교 이상세계 아닙니까? 그치? 저승이라고도 하는데, 왜 갑자기 극락이 나왔느냐? 아까 내가 그 연등, 유등 얘기하면서 무슨 종교 얘기했나? 불교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극락은 정말 뭐 죽음의 세계라기보다는 그치? 나의 그 이상이 어디에 저기 그치? 초월적 존재들이 있는 저기 이상으로 그저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종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좀 유등지 이런 데 안 가나 무조건 그거 아니거든. 그치? 가서 그치? 막 빌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이거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소망이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고 뭐 하소서는 그치? 이렇게 지금 뭐야? 기원해. 그치? 소망에 어조를 활용을 해.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이 인식이 그치 화자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치 있는 마음이다, 생각이다라는 것으로 확장됐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B라고 되는 마지막 건 한번 볼까요? 이거 앞 페이지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때요? 그 구조가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형될 또는 변주된 수미상관. 우리 2학년 내신할 때 수미상관 나타난 작품 한두 편을 꼭 봤을 겁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다시 한 번 더. 자, 반복이니까 우율. 그리고 처음과 끝에 비슷한 같은 어떤 형식 내용이 반복되니까 주제 강조. 그 다음에 위아래가 홀딩되어 있으니까 안정감. 그치? 여운 요 정도는 바로 나와줘야 되죠. 어쨌든 이동제를 한번 보고 싶다. 그 회점은 강가로 나아가 주체는 다시 화자겠지. 자, 수천 개의 그지 연꽃 등불이 마치 뭐 밤하늘의 별빛인 양이니까 지규법.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지금 어디로 지상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강물에 떠 있는 불빛들. 그래서 지규, 그치? 그래서 연꽃 등불을 밤하늘의 별빛으로 이렇게 지금 비유를 했고, 어쨌든 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 이루며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자, 봐봐. 아까 우리 1원 한번 가볼래? 아까 1원에서 뭐라고 그냥 눈물의 제의로 끝을 냈었어. 그치?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눈물 글성이긴 해. 그치? 하지만 뭐 축복의 제의라고 한단 말이야. 그 밑에 말하는 이 축복
축복의 제의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어? 내 고통을 그지 뭐하는 흘려보내는. 그지? 응. 그래서 눈물 글썽인다는 것 자체 아까 보기에 따르면은 이게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치? 그래도 내 마음이 한결 뭐 된다고 가벼워진다고 등으로 그지? 내 고통도 실어 보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그치? 이렇게 지금 연등에다가 그치? 유동에다가 실려 보냈어. 그죠? 고통을. 그래서 고통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했다고 이제 어느 흘러갔다라는 식으로 본다면 화자 마음에 그치? 화자 어떤 상황의 축복과 같은 어떤 행위 아니냐. 그리고 자 다시 자 표현법 할게. 자 우리 밑에 보시면 나는 보고 싶다 해서 그지? 역시 보고 싶다로 끝났는데 보다는 우리가 타동사야. 그지? 그래서 이 목적어가 원래는 어디로 와야 된다고? 나는 이것을 보고 싶다로 와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표현법 뭡니까? 그렇습니다. 도치법 사용되었고요. 그치? 그다음에 어쨌든 도치법 사용은 뒤에 있는 걸 강조거든. 그치? 이런 유등제를 축제 제의를 뭐 하고 싶다고? 보고 싶다는 소망 강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 여기 있는 요 마지막 두 행을 또 보면은 아까 우리 1원에서는 요게 그냥 난 보고 싶다. 그래서 그지? 자, 그냥 보고 싶다만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지 보고 싶다를 또 이렇게 떨어뜨렸단 말이야. 나는 하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활용을 해서 행간 걸침의 의도는 또 강조해요. 어쨌든 도치와 의도적 행갈이 행간 걸침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 바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눈물의 제의로부터 눈물과 축복의 제의로 이렇게 바뀌어. 그치? 그래서 화자가 지금 자신의 어떤 행동을 약간 축복과 관련해서 그죠? 연결하고 있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 안 풀치고 있어. 오늘 수업들은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8강 하겠습니다. 8강. 자, 그러면 우리 8강 합시다. 자, 8강에 보기 먼저 한번 볼까? 105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요 두 작품도 지금 보니까 자, 공통제의 내용으로 지금 시작을 하네요. 보기. 자, 가나는 모두 자, 밑줄 자유가 상실된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또 역사적인 상황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렇지 이게 다 뭐야? 개성이 없어진다거나 그렇지 또는 이 현대사의 어떤 틀에 구속되어 가지고 그렇지 저마다 약간 뭐지 삶의 어떤 목적 없이 그렇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다 자유가 없는 부자유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특히 자 이 가작품에서는 이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자 그것이 환기 불러일으키는 인위성, 획일성 이런 워딩들 꼭 뭐야? 자 이런 뭐 성질과 관련된 워딩들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뭐야? 이런 성질이 드러나는 텍스트 구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호흡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몰된 채 자유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누구? 현대인들. 그치? 모습을 풍자 비판한다. 그래서 요 가작품 내가 먼저 하고 나서 나 작품 읽을게. 그래서 가작품 제목이 지금 포스터 속의 비둘기라고 되어 있을 거야. 내가 이미지화를 시키면 포스터 시켜서 그림이야. 맞아? 자, 포스터 속에 내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우리 비둘기가 있다고 하죠. 좀 있습니다. 똥똥해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있어. 그럼 이 새가 비둘기가 원래는 어디 포스터 밖에 나와서 그렇지 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된다고. 근데 포스터라는 그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비둘기는 뭐가 없다? 생명력이 없다. 이제 여기서 뭐야? 자유가 없다. 맞지? 그러니 내가 항상 또 얘기하는 게 동식물 제목에 나오고 또는 소재로 나오면 뭐라고? 인간과 세계 관계를 치환하라고. 결국 포스터라는 이 세계, 세상으로 봤을 때 뭐가 상실된? 자유가, 그치? 생명력이 상실된 현대 문명을 포스터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속에서 누구? 살아가는 이 비둘기는 자유 없고, 그치? 생명력 없고 원래는 있었겠지. 근데 상실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기가 없는, 활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현대인을 가리킵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 뭐 신동집 작가 하면은 여러분 아마 그 존재론과 관련해서 오렌지라는 작품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다. 근데 오렌지가 우리 김추수의 꽃 할 때 내가 너의 이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할 때, 그지?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 존재, 인식, 그지? 의미를 가지려면 타자야 또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오렌지가, 그래서 내가 손을 댄 순간 더 이상 뭐 오렌지가 아니다. 이런 작품 썼던 아저씨예요. 어쨌든 간에, 이 작품 그렇게 뭐 그 정도의 뭐 어려움은 아니고, 이렇게 호응만 잘 시켜놓으면은 맞춰가서 읽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작품 이제 한번 읽어볼 건데, 자, 읽기 전에 선생님 특징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읽겠습니다. 나 작품은, 나에 대한 보기는 나 읽기 전에 와서 체크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가작품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 포스터라는 이 현대 문명 상막하고 생명력이 상실된 것이 메마른 공간이 있는 반면에 원래 얘가 날아다니던 공간, 자유의 세계 공간이 나올 거란 말이어서 공간적 대가 등장할 겁니다. 자유와 부자유. 자, 그 다음에 또 통사구조, 반복이 또 등장해요. 자, 이렇게 줄여서 합시다. 이제 말건방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작품 또 보면은 이게 또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역설이 나오거든. 근데 이 역설이 이 작품의 주제를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제 구절이라서 좀 중요해요. 이 역설.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 자, 서 일행 포스터 속에 포스터 속 네모 포스터만 네모 써도 된다. 어쨌든 아까 우리 포스터란 현대 문명, 그치? 그런데 봐봐, 이 포스터는 결국 또 뭐야? 그 이전에 사람들 하나하나 그렸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포스터는 이제 뭐야? 기계가 찍어내는 듯한 느낌들을 가져다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 내가 성질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집어 넣어줘야 된다, 그치? 텍스트하고 인위적인 공간, 그죠? 인위성 있는 공간 플러스 자, 이게 봐봐, 원래 이 새는 이 비둘기는 원래 뭐였을 거라고? 원래부터 자유가 없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원래는 자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포스 속에 뭐야? 들어앉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여기 상황에 안주하게 되고, 그치?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돼버리면서 뭐 했다고? 포스터 속에서, 그치? 그냥 포라고 적을게. 포에서 자유를 뭐 했다? 상실했다고 보면 결국 이 포스터 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제는 또는 익숙해져 버린, 그치? 현대 사회를 상징한다. 또는 일상적 공간. 요거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들어앉아의 주체는 누구? 비둘기겠지? 그치? 자, 다시 비둘기. 자,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 이 현대인 비둘기는 지금 방향성도 없고 자유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요. 자꾸만 곁눈질, 약간 막 눈치를 보고 있네. 자, 다음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자, 오래라는 표현은 뭐야? 익숙해져 버리면, 맞지? 자, 비둘기의 습성 결국 뭐야? 프라이, 나는 거거든. 그치? 자, 비둘기의 습성, 고유의 이제 본질, 그치? 또 여기서 뭐 비둘기의 본질은 나는 거라면 우리 인간의 본질 결국 뭐야? 자기가 또 주체성을 발현하는 거 아니겠어? 맞지? 자, 이런 고유의 본질성을 뭐 한다고? 웬만치는 변한다. 그래서 말하는 변한다는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한다고? 상실, 사라진다, 잃는다, 이런 뜻이죠. 그치? 그래서 이 고유의 본질 우리가 생명력, 뭐 주체성, 요렇게 접근하면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상실한다. 그치? 읽는다. 이해되니? 그래서 저 포스터는 결국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치? 우리를 구속하는 현대 사회, 현대 문명이 되어버리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서, 자, 비둘기가 논일던 그건 뭐겠어? 얘가 지금 저렇게 날아다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유와 생명력을 상실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그때, 한때, 그치? 한때니까 논일던 한때는 자유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어떤 공간이니 그곳의 지붕 마루는 자기가 막 자유롭게 뭐 드나들던 곳 아니겠냐. 맞지? 자, 그 마루 결국 위에 있는 포스터 속하고 뭐 되는 공간, 대조적 공간으로 봐야지. 맞지? 자, 그 마루를 우리 하잖아. 그지?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데, 원래는 얘네가 뭐 있었다고? 원래는, 그지? 생명력이 넘쳤다는 것을, 그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죠? 자, 뭐뭐 하는데, 그지? 그러니, 지금 보세요. 그럼 지금은 위에 있는 뭐하고?
시간 개념이니까 누구랑 연결해야 될까? 없어. 연결해야지. 맞지? 한때하고는 그치? 반대돼버린 지금은 자 자유를 그치? 상실했고 생명력을 상실했고 같은 상황. 그래서 봐봐 비어버린 그치? 그 다음에 비바람에 털럭이는 삭고 있는 집통. 집통은 당연히 마루에 그치?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새 집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원래의 보금자리. 맞지? 그래서 자유와 생명력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더 이상 뭐야? 자유와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그냥 공허한, 그지? 황량한 그런 공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 왜? 거기 새가 살아야 이 공간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더 이상 새가 살지 않으니까. 맞죠? 비둘기가 이제 그 자유의 공간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간적 대비도 되겠네, 그지? 과거와 현재의 대비도 되겠어요? 맞죠? 좋아.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다시 포스터 소개는 하고, 자, 여기 포스터의 특성에 대해 얘기를 한다가, 자, 비둘기가 날아볼, 자, 하늘 밑줄 쳐봐. 자, 그리고 마셔볼 밑에 공기 밑줄 쳐봐. 자, 그래서 하늘과, 그치? 공기는 다 전부 다 뭐야? 자유와. 그 다음에 공기는 뭐? 생명력을 상징. 우리 공기 없이 살 수 없어요. 그치?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력인데, 수로를 잘 봐야 된다고. 뭐? 없다. 그치? A가 없다, A가 B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치? 어쨌든,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고. 그치? 자, 아까 위에 있는 현재 지금은 하고 연결할게, 그치? 그래서, 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치? 다 상실하고, 그죠?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 그치? 자,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강조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무기력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면 줄이도 틀어본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 약간 몸부림 쳐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유와 그치? 생명력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저항, 발버둥도 한번 쳐봤지만 그저 뭐 열없는 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열없다라는 표현 우리가 평상시 안 쓰더라도 그래 줄이 온몸만 비틀어 보지만 열없다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소용없는 왜? 이미 이제는 뭐야? 그래 다 상실해버려. 그리고 읽고 나서 소 읽고 왜 안 깐 거지 뭐하냐? 소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는 비둘기를 가리키는 거라면 인증대명사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뭐 의인법이 또 사용되었다. 볼 수도 있겠네, 그렇지? 어쨌든 자 그의 몸을 구겨서 누가 찢어봐도 왜? 그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비둘기는 포스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찢어봐도 뭐? 피 한 방울 나지가 않아. 왜? 뭐가 없으니까? 그렇지. 생명력. 피가 안 난다. 그치?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몹시 마구, 그치? 뭐, 구겨도 피 한 방울 없어. 그 다음 밑에 똑같은 맥락 봐봐. 자, 이번에는 물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그치? 잿가루 하나 남지 않더라. 자, 그럼 요것도, 동사구조 반복해야 되지. 그래서 자, 어쨌든 누가 또 이제 뭐야? 그 불 속에 던졌어. 종이니까. 그치? 자, 근데 종이는 타지만, 자, 우리 봐.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종이의 죄가 아니고, 그치? 아니, 뭐, 종이의 죄는 남겠지만, 뭐의 죄? 비둘기. 그 본질의, 그치? 그 자체의 죄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생명력이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자, 아무리, 그치? 찢고, 태워도, 비둘기라는, 그치? 존재의, 자, 그 흔적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비둘기 자체의 죄는 없다라는 말은 그치? 얘가, 자, 이 주체, 성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뜻이지. 이해되지? 그저 그냥 여기 그려진 하나의 그냥 뭐야? 대상일 뿐이야.
자, 그리고 그는, 자, 비둘기는 찍어낸 포토. 봐봐, 여기 수많은 복사잖아, 그치? 카피? 그럼 이건 뭐야? 포스터 속에 들어가 있는 비둘기들이, 그치? 여러 마리가 나와도 다 뭐하다고? 비슷하다고. 그럼 이거 아까 보기에서 뭐가? 보기에서 붙여봐, 빨리. 보기에 가서. 이거 자꾸 내신 모의고사 때도 가서 붙여야 돼. 그렇지. 성질 나오면 붙여야 된다니까? 알겠지? 괜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빌드업 다 친단 말이야. 그지? 자, 여기다 획일성.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성을 뭐 한 거야, 다들. 다들 그냥 똑같은 일 하고, 비싼 삶을 살고, 그치? 아침, 저녁,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지. 그건 어떻게 개성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산다. 이대니 현대인. 그리고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자, 요 문장 다시. 아까 내가 특징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역설 이 작품의 주제 구절이라고 했어.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자 탈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죽지 못해 탈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자 죽지 못해는 결국 뭐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탈이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일이 있다. 그지? 좋지 못 요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죽지 못해를 우리가 살다라고 보면은 자 사는 것이 지금 이제 자 탈이다. 왜? 자, 이것은 자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지금 봐봐. 지금 포스터 속에 삶은 아까 계속 얘기하자면 자유도 없고요. 주체성도 없고요. 개성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 이곳에서 그렇지? 자 사는 것은 차라리 뭐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야. 이거 이해되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건 포스 속에 살아있는 거야. 이런 개성 없이 그지 생명력 없는 삶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 그래서 자 포스 속의 삶이란 사는 것 그지? 그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좀 들어가 있다. 그지?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삶은 그지? 죽음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표현들 우리가 역설적인 인식으로. 그지? 사는 게 문제다라고. 그지? 삶이라는 것은 이제 뭐야?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조망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문제적 상황으로 이제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A와 나디의 관계, 역설적 인식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못한, 그지? 자유를 잃은 삶은 거지. 자, 결국에는, 현대인들에게 그죠? 우리가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 의미가 좀 중요했다. 그래서 요거 또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신 문제 내신 교재 작품으로 들어가면은 중요한 작품일 것 같아. 그렇지? 네. 자, 그 다음에 나 작품 할 건데, 자, 3번에 보기 다시 한번 볼게. 자, 요 작품 아까 공통보기에 따르면 자유가 상실된 현실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나 작품은 군부독재. 자, 그래서 군부독재. 자, 나는 자유가 상실된 그치? 자, 그 상황.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네. 자, 우의적, 간접적 돌려 말하답니다. 그치? 사실 그러면 이 우의적은 어디도 가능할까? 가작품도 가능하다고. 현대인의 삶은 그치? 망했어. 라고 직접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치? 포스터 속에 있는 비둘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 가작품도 우의적이 된다. 알겠지? 우의적, 간접적 돌려 말하기.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게 다 구조가 있어. 우의 간접은 뭐 할 때만 많이 쓸까? 칭찬할 때 우의 간접 안 해요. 너 정말 찾기 잘했다. 쭉쭉으로 얘기하지, 그치? 대개는 부정하고, 그치? 비판할 때 많이 씁니다. 웬만하면 부정 비판이다 하고 그 얘기를 근데 이제 터놓고 그치? 솔직하게 못 드러내고 자꾸 이상한데 빗댄다 다 우리다.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이것을 우리 또 제목이 대설주의보란 말이야. 대설주의보는 무슨 뜻이야? 우리 울산 촌놈들이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역시 또 눈이라는 자연현상을 그치? 이렇게 뭐로 보면 알겠지만 자 눈에서 눈발이라든지 또는 눈보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군단,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엄령. 요즘 자주 나왔던 것이 워딩인데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보다 좀 어때? 강화하고 그치? 점점적으로 확대해 나간단 말이야. 플러스 뭐까지? 군사 용어까지 그치? 서가면서 이것이 지금 뭐야? 결국 우리가 뭐 촌놈들이야 뭐 눈이 내리면 그렇지 정말 막 진짜 눈 맞은 똥개 마냥 나가가지고 뻘뻘뻘 뛰어다니는 거다 생각같이. 근데 서울이나 경기 강원도 사람들은 눈 내리면 뭐라고 해?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다 이 지랄해. 나도 한 2년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눈이 엄청나게 오면 사람들이 뭐야? 그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제 뭐 오가는 길도 끊길 것이고, 그렇지? 길이 끊긴다는 건 결국 내가 지금 뭐야? 뭐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눈이 아까 우리 그 눈 오는 날에라는 눈하고 완전 달라요. 아까 그때 그 눈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화, 위로, 위안 여러 초긍정의 의미 시어였다면 이번에 이 눈은 아주 뭐야? 차갑고 혹독하고 그치? 냉엄한 그런 현실을 가리키는 그치? 상징적 소재. 차갑고 혹독하고 그치? 냉엄한 그런 현실을 이렇게 눈발 눈보라 군단 계엄령과 같은 군사영화 플러스 확대의 어떤 이제 이 사고를 보여줌으로써 강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눈하면 우리가 사실 그래서 뭐 우리 김주영의 눈처럼 깨끗하고 그치? 정화는 그냥 우리 약간 조지훈의 눈도 그랬지만은 그런 뭐야? 부정의 눈도 이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우유적 드러내면서 민중들의 그치? 자 박탈당한 채 억압된 구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치? 좋아요. 그러면은 이 작품도 재미 특징 몇 가지 소개하고 작품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나 또 텍스트 오른쪽에 여러분 적어두시면 되는데 일단 자 우리 작품도 어쨌든 간에 자 군사 독재, 그치? 억압 탄압과 같은 추상적 대상을 자, 눈이 내린다, 그치? 와 같은 구체화, 뭐 시각화를 하는 것이죠, 그죠? 드러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백색의 눈보라라고 해서 색채어 사용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 백이 깨끗하고 순결한 느낌이 아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그지? 억압과 탄압의 개념으로서의 색채어고, 그 다음에 자, 또 보면은 자, 특정 시어가 또는 식구가 시행이 반복이 됨으로써 상황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덤벼든다와 같은 또 의인법이 등장할 겁니다. 텍스트에 설명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또 눈에 이렇게 피해를 받는, 이제 또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작고 열악한 우리 민중을 굴뚝세란 자그마한 어떤 존재로 그치 설정을 해서 대립적인 저 시어 의미의 시어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군사 용어 같은 것들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시대 현실하고 짐작이 가능한. 그래서 이 다시 대설주의보는 2010년인가 2009년인가에 그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 전이지, 그치? 나온 적이 있는데 6월인가 뭐 평가에 나왔을 거야. 뭐 그때 그 보기도 약간 요런 스타일의 보기였어요.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03페이지 좌측 하단의 1연부터 가볼게요. 자, 그래서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서 해일, 그죠? 폭풍 이런 것들. 자, 뭐 이제 뭐야 태풍 같은 거. 그래서 지구법인데, 자 그것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이니까 눈이 뭐야 어마무시하게 내린다는 것을 해일이 막 파도가 휘몰아치는 장면으로 움직임이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로 드러냈는데 그냥 움직임이 아니고 뭔가 좀 격렬하단 말이야. 이거 무슨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그지? 동적해도 돼 그냥. 그런데 보다 조금 다이내믹하면 역을 붙여줘도 돼. 알겠죠?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로, 그치? 자, 지금 백색의 산들이랑 폭압의 상황. 눈이 폭설이 막 내린단 말이야. 그치? 그 상황을 우리는 폭압, 폭력과 억압의 현실 폭압이라고 하자. 그치? 현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백색 다시 색채어.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백색은 절대로 긍정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거 알겠지? 눈이 어마무시하게 내린다. 강조인 것이지. 알겠습니까? 다음. 그리고 봐. 제설차 우리가 눈을 치우는 차예요.
맞아? 자, 그런데 그럼 눈을 치는 차 뭐 한 대 올 리가 없어. 희망의 요소가 없지. 아주 그지? 자, 아주 절망적. 자, 그런 깊은 백색의 골짜기. 그 골짜기는 우리 민중들이 살아가는 현실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뭐야? 백색, 그냥 하얀 눈으로 지금 뒤덮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민중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지? 다시 한 번 더 위에 포괄적이구나. 그죠?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자, 봐봐. 굵은 이제 눈발, 그지? 휘몰아친다. 그죠? 그리고 조그만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이제 이 짧은 날개 나왔으니까 지금 새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런데 지금 봐봐. 숫덩이만한 그리고 굴뚝새라고 하니까 약간 그 털색이 까만색에 지금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덩이, 굴뚝이란 요 지금 이제 연상되는 이미지하고 눈발 할 때 그 하얀색 이미지하고 그지? 뭐 되는 거야? 색채 대비가 또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선명하면서도 어쨌든 그런 눈이 더 뭐야? 자, 봐봐. 근데 앞에 보면은 또 조그만한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위에는 굵은, 그치? 제설찬데오는 백색이라고, 그치? 이게 좀 더 뭐 거대하고, 그치? 짓누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 이 색채 대비는 선명함은 물론이고, 그치? 그런 백색의 주눅이, 그치? 그 백색의 지금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작은 존재, 즉 민중의 상황을 상징한다. 알겠지? 그래서 자, 요때는 선명함도 되지만은 자, 이 호감의 어떤 현실이 되게 거대하고 위압감 있게, 그치? 자, 불어닥치면서 우리 민중들이, 그치? 야, 이 새는 민중이다. 자꾸 연약하잖아, 그치? 그리고 저 눈앞에서 이 새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지? 무기력한 존재로 설정돼. 그치? 그리고 결국 눈보라 속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무기력하다는 내가 연약하고 무기력적인 이유가, 그치? 민중은 이런 상황을 지금 뭐야?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죠? 워낙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뭐 논리적으로 좀 바꾼다면, 이거 시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눈보라 속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피하고 싶고, 안 맞고 싶고, 그지? 도망치고 싶지만, 상황 자체가 이런 얘기지. 자꾸 연약한 존재에게는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이연애.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눈의 산골, 자, 길 끊어 놓을 듯 해서, 그치? 자, 이것도 동사구조 반복. 그래서 보니까, 봐봐. 수식어 봐. 길 잃은 등산객이잖아. 그치? 조난당했어요. 그럼 이 등산객은 맥락 속도 누구를?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새는 물론 등산객도. 그 다음에 외딴 지금 두매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두매 마을 결국 자 길이 지금 눈 때문에 끊겼단 말이야. 그럼 이 마을은 누가? 민족이 살아가는 공간 아니겠어? 민족이 살아가는 현실로 봤을 때 이 지금 길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방향을 상실한, 그치? 방황하는 우리 민중들의 모습. 그 다음에 길이 끊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민중들끼리의 지금 소통마저도 지금 뭐 해버리는 거야? 끊어버려. 맞지? 실제로 80년대 우리 이야기들 보면은, 그치? 한국사 시간 할 때 보면은, 뭐 언론 통폐합시키고, 그치? 언론 막 탄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중들이 방황하고, 민중들이 그치? 서로가 이제 소통하는 것을 이제, 또는 이제 이 정보 전달 이런 것도 다 막아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저는 포괄적 현실 속에서 우리 민중들이 받은 피해들, 그치? 또는 탄압의 어떤 사례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자, 은하수가 또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뭐, 요거는 이제, 자, 은하수가 막 이렇게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이니까, 직규네요, 그죠? 은하수하고, 눈하고 지금 이렇게 직규를 했고, 근데 덤벼든다, 막 요거를 의인법으로 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요거는 넓게는 내가 봤을 때는 화료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짐승이 뭐 나한테 덤벼들다 뭐 이런 표현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저기 뭐니까 이게 군사, 이 세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의인법으로 보아도 되지 않겠니?
어쨌든. 자, 그래서 다투어, 펑펑 눈먼상징어. 자, 어쨌든 그 상황이 지금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는 뜻이고, 강조.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바가 눈보라 군단. 그치? 눈보라 군단.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워딩들이 좀 더 강해진다고. 맞지? 그리고 군단 같은 것들은 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또 포갑의 현실, 그치? 그게 군사 독재로 인한 것이구나라는 유추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워딩을 통해서 백색의 자, 계엄령도 포함입니다. 알겠죠? 군부 독재를 연상하는 시어들, 군사 용어.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요거는 아까 우리, 자, 앞선 1연에 나왔던 구절이겠지? 자, 시행이, 이거는 그냥 복붙이네.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날아오는데, 자, 이번엔 그냥 새가 아니고 앞에 봐. 거칠한 굴뚝새야. 그럼 이 거칠한 굴뚝새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 눈을 맞아가지고 뭐 깃털이 젖었다거나, 그치? 또는 깃털이 지금 눈이 또 내리는 상황에서 지금 눈을 맞으면 눈이 또 녹기도 해. 그치? 또는 깃털이 붙으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깃털이 약간 삐쭉삐쭉삐쭉 약간 거친 느낌. 그치? 결국 뭐야? 눈에 의해 뭘 시련과 고난을 받은. 이런 뜻이잖아요. 눈에 의해서, 그치? 시련과 고난을 받은 민중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지. 이해됩니까? 수식어 서술을 잘 봐주면 돼. 시, 보기 활용하고. 그래서 이 새가 주체다. 이 새가 서둘러 뒷간에 지금 몸을 감추는 것은 당연히 뭐야? 이런 지금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맛, 심정, 절박함. 그치? 또는 저 눈을 좀 피하고 싶어하다 두려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뒷간이란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그러면은 잠시만 눈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근데 자 밑에 또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가 좀 이제 그 새 중에서도 덩치도 좀 있고 약간 뭐 맥과에 이제 뭐 수록하는 좀 큰 새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시어랑 같이 연결하면 눈이랑 비슷한 시어입니다. 역시 군부 세력을 의미하는 거지. 자, 시어고 어쨌든 자 어디 이런 세력이 그치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이 또 숨어 있다는 듯 그치 이렇게 무섭게 그죠 도망을 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연인데 요것도 지금 뭐야 뭐뭐 하든 뭐가 통구반이네 그치. 자, 요것도 지금 피해의 상황들을 자, 나타내는 것으로. 산짐승 너희들 딱 보면은 산짐승 약간 와일드하니까 끝이고 그치? 약간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는 수식어잖아. 길을 잃고 굶주리 있는 산짐승. 아까 길 잃은 등산객이랑 같은 의미의 시어잖아. 그래서 민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A라는 시어가 나왔을 때 A라는 시어의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그치? A 프라임 또는 뭐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 B도 되고 그치? 여러 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맥락을 봐야 돼. 자, 어쨌든, 자, 길 잃고 굶주리는 시련을, 그치? 그 다음에, 눈더미 무기로, 소나무 가지들 역시 또, 부러진 도제, 눈에 의해,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한 민중들, 피해받는, 고통받는 민중들을 상징하는 소재들. 이해됩니까? 자, 인물들. 그 다음에, 또 다투어 몰려오는, 요것도 아까 행위, 그치? 반복해서, 그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봐. 떼죽나무와 떼끓인다, 식사 준비, 이런 뜻이야.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는 이런 뜻인데, 외딴집 굴뚝, 이 외딴집은 아까 그 이연에 그 외딴 두매산골이 있었잖아요. 두매마을. 그거랑 연결했을 때, 그치? 외딴 마을, 외딴 굴뚝은 당연히 뭐 민중들이 사는 공간일 겁니다. 그곳에, 그치? 민중들이 사는 곳, 현실이라고 읽을게. 그곳에 또, 케일처럼 굽이치는 이런 표현도 반복이 되네요. 그치? 백색의 산과 골짜기. 네, 골짜기, 그치? 산과 골짜기도 지금 민중들이 사는 현실인데 지금 뭐야? 백색. 그치? 그 다음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에서. 또 시행을 반복하면서, 그치?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이런 민중들이 사는 현실이 계엄령도, 그치? 그 다음에 자, 이 백색의 그죠 눈들이 그지 마구 몰아치는 어떤 상황으로 자 정리가 됐고 마지막 한 개 더. 자, 계엄령이라는 자 명사종결 했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종결은 여러분 자 1번은 꼭 기억해야 돼. 자, 명사종결하면 시상이 딱 어디에 그 단어로 딱 마무리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시상이 뭐 된다? 시상. 시상은 시의 내용.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작가는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지? 명사 종결하는 것이고 2번은 이건 내가 그냥 이거 흰색으로 할 거야. 여운주. 그래서 우리에게 좀 생각 좀 해보게 하는 그 뒷얘기를 그지? 여운으로 마무리까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이 작품이 평가를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 문제가 뭐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09년, 10년일 건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7, 8강을 했고 현대시 내일은 내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은 고전시가 1, 2, 3강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풀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고전시가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뭐 어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이제 맥락을 좀 유출 좀 해본다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 한번 해보시고 본인은 모의고사처럼 풀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풀이해 주는 것들 이렇게 적어 가가지고 이제 볼펜이나 다른 색깔 펜으로 요게 요런 내용이었구나. 요 근거가 요런 근거랑 포함되는 거였구나. 선택지의 근거가.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보셔야 돼.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오늘 낼 때 내일 수업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상 좀 오늘 봐야 되는 친구 있으니까 그 산문하고 비문학은 내가 3월 어제 한 중순쯤에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그것들도 본인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풀어두셔도 됩니다. 알겠지? 특히나 또 내신 들어가면 시간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해두면 좋다. 오케이? 고생했어.